즐거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등록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신청을 한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등록하고 통지를 해준다. 그리고 나서 업무 보증을 한다. 그러면 이에 의해서 증교부가 있게 되고, 요 사이에 인장까지 등록을 해가지고 업무를 개시한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 등록에 관한 것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기에 대한 이 절차 갖고 그 세세한 내용까지도 하여간에 하나하나씩 다 어떻게 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등록 신청하면 등록 통지 며칠 이내? 그리고 업무 보증하게 되면 증교부는 며칠 이내? 7일 지체 없이. 중개사법에 7일 다음에 지체 없이가 나오는 게 몇 번이 있더라? 예? 3번. 감사합니다. 자, 여기 7일 나오고 지체 없이. 그 다음 어디서 나왔어?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 교부까지 7일. 신고필증 교부가 있게 되면 그날로부터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통보를 해줘요. 며칠 이내? 지체 없이 통보. 그거였죠.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나왔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돌은 아니야. 그죠? 예, 참 대단하고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그래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7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개가 이루어졌을 땐 지체 없이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요. 지체 없이. 그게 지체 없이요. 그래서 7일 다음에 지체 없이지, 지체 없이 먼저 나오고 7일 나오면 틀린다. 그리고 요거는 기간이 있다 없다?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등록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요 3월을 초과할 수 없겠죠. 만약에 3월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 뭐 해야 돼? 휴업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되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6월을 초과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 여기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 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그죠? 이 법에 의해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다. 근데 등록 통지를 받았다? 그 얘기는 등록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령 인장 등록을 안 했던, 아니면 업무 보증을 아직 안 했던, 아니면 등록증 등을 아직 걸어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통지를 받으면 이미 뭐다? 개업공인입니다 라는 거 잊지 않고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부터 하나씩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등록 신청. 첫째로 공짜야. 이거 돈 냈어. 아까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요. 응시, 등신, 분신, 증증증, 개교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신청할 땐 가가지고 뭘 작성한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논해야 될 문제가 있죠.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과 등록 신청서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같다 다르다? 예? 다르다.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몇 개? 예? 3개. 다 같이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펼쳐보시냐면 65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찾으셨어요?
등록증,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몇 개 있어? 두 번째 칸. 1, 2, 3, 세 개죠? 누구도 있어? 부칙제 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 부칙개업공도 있었어. 그런데 그 앞에 63페이지를 보세요. 자, 63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는 등록신청서죠. 등록신청서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몇 개요? 2개, 두 번째 칸에. 부칙개업공은 있다 없다? 왜? 부칙개업공은 기존의 개업공일 뿐이다. 새롭게 탄생한다, 새롭게 탄생할 수 없다. 그래서 등록신청서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2개다. 됐어요? 기출문제입니다. 등록신청서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동일하다. OX? X. 그래요. 세 번째,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갖추고 나타난다? 그런데 그 등록 요건은 왜 자꾸 등록신청서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자꾸 얘기하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등록 요건은 같다, 다르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종별은 딱 이 두 가지더라.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적엔 등록 요건이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그 다음 가서 뭐 받아와? 세 번째로 이게 등록 요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첫째로 자본금이 얼마?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만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합도 가능하다. 단 이때의 이 조합 속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다. 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윤단체야. 기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하면 맞다, 틀리다? 그래요. 그 다음에 상법상의 회사야. 그러니까 주식회사에만에 국한시키면 된다, 안 된다? 주식회사 합자해서 한 명에서 다 되더라. 그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조에 있는 업무만을 목적으로야. 그러니까 14조에 있는 업무 외의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얘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개업 가능하고 관상제분소 플러스 경공매업, 이거 외의 업무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개법인은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을 적에 여러분들 임대사업 한다, 못한다? 여러분들 임대사업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사업 할 수 있다, 임대사업 못한다. 왜? 14조에 없어서. 14조에 없는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못한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관리와 같은 관리대행업, 컨설팅, 상담업, 그죠?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분양업이라고 하면 틀린다 그랬죠? 분양, 대행업, 소개하는 업무, 이사도배업체를 소개해주는, 그죠? 용역 알선 업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관련 업무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이거 외의 것을 한다고 하면 등록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그래서 14조는 제한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표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임사원의 전원이 어떻다? 전원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원은
주식회사의 임원과 같은, 왜?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만 있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주식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는 합자회사,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좀 구별해달라 그랬어요. 고용인으로서의 소속과 법인의 임사원으로서의 소속은 달라. 지난주에 했죠? 고용인으로서의 중개보조원과 법인의 임사원으로서의 중개보조원은 달라. 자, 여러분들 법인의 임사원으로서의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받아, 실무교육받아? 실무교육받아. 근데 중개보조원은? 고용인으로서의 중개보조원은?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의 임사원으로서 중개보조원이라는 건 뭐냐? 임사원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임사원. 그거죠. 그래요. 그래서 요 사람은 여러분들 등록 요건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실무교육을 받는다. 실무교육은 뭐다? 임사원 전원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수업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별의별 거 다 수업했던 것 같아. 뭐 윙크도 하고 그런 거 안 했어? 뭐 그죠? 별의별 거 다 수업했죠? 거기에 보면은요, 법인의 경우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 임사원 전원이 받아? 법인 대표만 받아? 법인 대표만 받죠. 그런 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다? 사무소 확보다. 이것이 여러분들 법인의 등록 요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등록하는 방법이 다르더라. 일단요, 여러분들, 자, 실무교육에 관한 이야기 다룹시다.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받아야 돼. 즉 여기로부터 얼마? 요 사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영부영거리다가 실무교육 받고서 1년 넘어가면은 실무교육 어떻게? 다시 받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야. 소속으로 일하다가, 뭘로 일하다가? 소속으로 일하다가 자기가 사표 쓰고 나와서 다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로 이 기왕에 일을 하다가 폐업해가지고 다시 등록할 때, 폐업기간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그렇죠. 받는다도 1년 이내, 안 받는다도 1년 이내. 그래서 과거에 일하다가 관뒀는데, 그게 그 관뒀다는 것이 입증되는 신고일로부터 중심으로, 어느 일을? 그러니까 폐업 신고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일, 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하는 자는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라는 실무교육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가 존재하죠. 자, 실무교육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 봐야죠. 자, 실무교육 시간 뭐요? 몇 시간? 일단 직무교육 몇 시간? 3, 4시간. 그 다음 연수교육 12시간에서 16시간. 어떻게 외우라 했어? 3, 4, 12 3, 4시간 곱하기 그거 3, 4도 곱해. 그래 놓고서 무조건 뒤에는 4 더하려. 그래서 12시간에서 16시간. 그 다음 실무교육은 12, 18을 어떻게 하라 그래? 12, 16을 더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얼마 나와? 28. 그리고 또 4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8에서 32시간 실무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 실무교육 28시간에서 받는데, 교육의 목적, 교육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법 제도의 변경이요, 법률 지식이요. 법률 지식이야. 연수교육의 목적은 법 제도의 변경. 왜? 연수교육은 재교육의 의미거든. 그래서 법 제도의 변경인데 여기에는 법률 지식이다. 그게 차이고, 그 다음에 중개 경영 실무와 그 다음에 직업윤리, 이거잖아요. 그래도 그건 같잖아. 단 직무교육은 뭐만 교육의 목적이요? 직무교육 하나. 뭐? 직업윤리. 안 쓰려고 했더니 쓰게 만드네. 자, 아이 양반들아, 실무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실시권자는 누구? 이렇게 얘기했지 않소? 그죠? 자, 이거 교육시간, 교육의 대상자. 자, 이런 사람들이 실무교육의 대상자고,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그래서 법인의 임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지만 연수교육은 받을 필요 없다. 그래요. 여기는 예, 중개보존이 되고자 하는 자다. 교육시간 3, 4 그래도 무조건 4더해. 이거는 더 곱하기 힘들잖아. 그래 더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무조건 4더해. 그래요. 교육의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중개, 경영, 실무야. 실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개하고 경영. 중개 실무, 경영 실무야. 그리고 뭐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법률 지식이요, 법. 그리고 이거 실무, 그 다음에 직업. 여기는 직업윤리 하나라고 했잖아. 그래서 연수교육과 실무교육의 차이점은 여기는 법률 지식인데 여기는 뭐다? 예, 요거 하나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언제 받아?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또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그래요. 이렇게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단 몇 개월 전까지 통보. 여러분들 2년이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돼? 법은 항상 일치시킨다 그랬잖아. 여기가 2년인데 전년도 아니고 여기는 왜 갑자기 3월이 나와? 여기가 2였으면 여기도 2야. 법은 옆에 통보 같이 항상 숫자를 일치시켜요. 2년 2월 됐어요? 그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뭐 별거 없잖아. 아 이거 기억 안 나? 내 탓이요. 뭘 여러분한테 제가 뭘 잘났다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육에 관한 문제 여기서 다뤘어요. 그것이 실무교육입니다. 저 실무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야. 자, 일단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일 것을 요해요. 뭐일 것을? 그런데 그건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법과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 주거시설이어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업무시설일 것을 요한다. 이종 근린 뭐 이런 거 됐어요? 그래서 사무소라고 할 적에는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여야 되는데 그 얘기가 주는 것은 가설건축물 대장 된다 안 된다? 즉 한마디로 가건물, 임시건물은 중개사무소로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뜻인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자 신축 건물이야. 뭐라고요? 신축 건물이어가지고 아직 저 대장이 안 나왔어. 건축물 대장이 아직 안 나왔어. 그럴 때 뭐 내면 된다? 사유서를 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정신없이 바쁜 중에도 뭐 정신이 없는 중에도 하여간에 그 여성의 광장하고 서부 이쪽에서 이제 합격자들이 뭐 자꾸 전화해야 되고 오라고 하고 막 해서 여성의 광장에서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그 앞에 아파트 분양을 해요. 그게 합쳐서 한 2,5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분양을 하는데 그 분양하는데 거기 그쪽에
그 중개사무소에 그 작년도 합격자들이 몰려 있어요, 늘.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중개사무소가 6개가 있어. 예. 그러니까 뭐 2,500세에서 6개면 아직 쨍쨍한 거잖아. 해볼만 하잖아요. 하루에 막 50개씩 쓴대요.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중에 4명이, 그 사무실 4명이 여성의 광장 출신들이야. 예. 그러니까 돈들은 어때? 벌지.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상가도 건축물대장이 나와 있는 상가가 없어. 그래서 등록증을 다 걸어놓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등록증 이거 안 걸고서 이거 하면 돼. 그러니까 좀 기다리랜데 7일, 왜냐면 사무소 이전하고 하니까 7일 이야기했잖아요. 7일 걸린다고. 다른 것들은 등록증 재교부가 즉시죠. 그런데 사무소 이전을 통한 등록증 재교부는 뭐 7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같은 구에서 이전하는데도 7일이냐? 그러니까 그렇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래. 그래서 못 받고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예, 그거요. 건축물 대장 없어. 아직 신축 건물이라서 다. 근데 일한다 못한다. 그래서 사유서 내고 있어요. 뭘 내고 있다? 예, 사유서 제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사무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법인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그 다음에 조합법상 조합,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제외. 그리고 14조 업무 제한되고요. 대표 공인중개사고 임사원 전원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3분의 1이다. 이때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3분의 1 여부를 센다. 대표 빼고 세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무교육 임사원 전원이라고 할 적에는 대표 포함해서 센다. 그거죠. 그리고 사무소에 관한 거 똑같고, 이게 등록 요건으로 결국은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법인의 경우라는 것은요,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내가 사람이라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 있어 없어? 그죠? 그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거는 같다는 거야.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사무소, 여기도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 사무소 확보에 같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일부는 어떻게 하고? 일부는 제출하고 일부는 공무원이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제출서류고 무엇이 확인서류인지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일단 자, 요거요. 공인중개사라는 거 입증하는 자료를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서 한다, 아니면 공무원이 확인하더라. 그래요. 분사무소 설치할 때 책임자의 경우에도 자격증 사본 낸다, 아니면 공무원이 확인한다. 다시요.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했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 공무원이 확인한다. 전부 확인이었어요. 그러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다 그랬어. 그것도 기억나셔요? 뭐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죠? 그 지정 요건을 보면은요, 예, 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부가 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적에 거기 대통령령에 보면은 이러죠. 가입 요건으로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 각 몇 명? 20명, 30명. 30명, 5230. 그리고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가입하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거였죠. 이때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가입했다, 아니 고용했다라는 그것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정보망에는 거기에는 공무원이 확인하는 거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없고 다 뭐다? 다 제출 서류입니다 라고 수업을 했댔어요. 자, 여러분들 못 맞춘 거 억울해 하지 마.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계속 해. 계속 맞추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 아니면 공무원이 확인. 원칙적으로 제출. 그 다음에 공무원 전자문서, 그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되어 있을 때는 확인하는 거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근데 분사무소에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 이게? 제출한다라고 돼 있었어. 그리고 고용신고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용신고할 때는? 예? 확인입니다. 자, 63페이지 봐봐. 자, 63페이지. 거기요. 제출 서류 1번 읽어보세요. 그거 보여요? 보여요? 그 1번 보시면은요. 수료증 4번 제출이죠? 단,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할 적엔 그러하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고용신고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 하면요. 자, 고용인제도 85페이지 보세요. 거기 유의사항 1번 읽어보세요. 2번 읽어보세요. 됐어요?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그 다음에 실무교육,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그렇게 적혀 있답니다. 됐어요? 자, 기억나셔요? 아이, 고개 드시오. 써야 돼? 안 써도 되죠? 예, 충분히 여러분들 여러분들 머리가 얼마나 좋아. 예, 그래서 실무교육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출이다. 그 다음 사무소에서 건축물 대장은 확인, 그죠? 확보 증명서류로서의 임대차 계약서 4번 같은 건 제출. 단 임차인이 본인이 아닐 적엔 임차인으로부터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억나셔요? 다시. 자, 이 문제 제출 확인. 그래요. 이 문제 원칙적으로 제출. 여기에는 건축물 대장은 확인, 확보 증명서류로서 임대차 계약서 4번 같은 건 제출. 됐어요? 단 임차인이 본인이 아닐 적엔 사용 승낙서까지 첨부돼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야. 그 다음 이거 외에 결격사유라고 하는 소극적 등록 요건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낸다.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 안 해도 된다. 왜? 그죠? 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랬죠? 예, 황현희가 그랬다고. 조사하면 다 나와.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 법인입니다. 법인은 요 1번과 2번을 뭘로 확인해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해요. 그러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법인의 경우는 자기가 직접 제출한다. 공무원이 두들겨서 확인한다. 그래요. 공무원이 확인이야. 됐어요? 그 다음 요거요. 공인중개사 어떻게? 공무원이 확인. 그 다음에 실무교육 임사원 전원권 원칙적으로 제출. 그 다음에 사무소에 관한 것으로 대장은 그 다음 확보증명서류는 제출. 단 임차인이 본인이 아닐 적에 사용승낙서를 첨부한다. 아, 그런 내용들이야.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결격사유 법인만 없으면 돼. 임사원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돼. 임사원이 결격사유면 개업공인중개사도 결격사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사원까지도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제출 확인. 단 외국 사람도 등록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어떻다? 단 아포시 협약국가일 때는 아포시 협약국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돼요. 공간에서 떼어가지고. 됐어요? 그 다음 법인의 경우 법인이 외국 법인이야. 그러면 이거 등기사항 증명서 알 수 있어 몰라?
그래서 그때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법인의 경우는 직접 내고, 그리고 외국법인 역시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외국법인은 두 개를 더 제출해.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 또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 두 가지가 제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외국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요. 무엇은 제출하고 무엇은 확인하는가의 문제로서 공인중개사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다 공무원이 확인하는 거야. 됐어요? 왜? 여러분들 시험 본 그 결과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공무원이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단 요게 제출하는 곳은 딱 한 군데가 있었어. 중개사법에. 언제? 거래정보망.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에 관한 문제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단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적에는 안 내도 되더라. 근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그거 그냥 제출이라고 전자적 처리 이게 안 써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안 뒤지냐면 우리 책은 또 그걸 잘못 적어 놨잖아요. 그래서 안 들춰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경우는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고용신고하도록 돼 있어. 그때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본을 제출한다, 아니면 공무원이 그냥 확인해버리고 만다. 거기에는 확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사무소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시험 속에도 곳곳에서 숨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항인데, 제가 백날 떠드는 뭐하고?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해. 왜? 머릿속에 흐릿하게 잘못 이게 자리 잡으면 안 한 것만 못해.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이 부분이 끝났어요. 이 부분을 봐야 돼. 뭐요? 등록 통지. 일단요, 등록 어디다 한다? 등록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만 비자치구 포함. 그러면 여기 시는 구 없는 시야. 돼서요? 그래서 무조건 구가 있기만 하면 구가 등록관청이야. 남양주시도 인구 조금 더 많아지면 구 생길 거야. 그죠? 그러면 그때는 시청이 등록관청 돼, 구청이 등록관청 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두 번째, 등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등록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로요. 등록은요, 등록은요, 적법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등록 안 한 자의 중개행위가 무효가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안 한 자가 거래계약서 써줘서 그 거래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등록은 적법하지 못하다 그 뜻이지, 등록 안 하면 적법하지 못하다 그 뜻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무등록자가 한 행위들이 다 무효가 된다, 무등록자가 한 행위 다 인정된다. 다만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등록자는 3학년 3반으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등록은 무슨 요건? 적법 요건이요. 두 번째로 등록은 예,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도 대우 못하고요, 상속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택시 자가용 택시 모시는 분 분신 자살하셨잖아. 그죠? 그게 왜? 개인 택시 면허는 뭐 할 수 있어? 그거 팔 수 있잖아. 일신 전속적이 아니야. 그런데 저런 것들 자꾸 생기면 그런 택시들 자꾸 생기면 이분들의 그 개인 택시 면허 그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져도 얼마큼 떨어지겠어? 전혀 의미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게 노후 보장되던 그죠? 내가 나이 어느 정도 먹으면 이걸 갖다가 개인 택시 면허를 남한테 뭐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제주도 같은데 막 2억씩 하고 했잖아요. 지금 개인 택시 뭐 제주도 없잖아. 왜? 전부 뭐 하니까 렌트카 하니까. 근데 그게 해간에 어느 순간에는 그게 2억씩 주고 하고 막 그러던 그게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이게 나중에 노후보장 연금인데 이게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런 생각들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어디 그 사장이 했잖아. 국가에서 보조금 주라고. 그렇게 하면 해결될 걸, 그걸 갖다가 국민들 하는 걸 갖다가 그걸로 다 담보 맡아가지고서 이걸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자기네만 욕먹고 이건 아니다. 시대 흐름 바뀌는 대로 바뀌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 대신 해줘라. 그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뭐 기억나죠? 그것처럼 그 얘기는 이거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양도돼요.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중개사법상 여러분들 등록증은 양도대여가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일신전속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속적 행위예요. 이건요 재량행위가 아니란 뜻이에요. 즉 뭐냐, 공무원이 저 등록 요건 있잖아.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확보라는 저 등록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등록 안 시켜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속적 행위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그때 유일한 무기가 뭐라 그랬어? 갖고 온 사람이 너무 미워. 미운 놈이야. 나 고등학교 때 왕따 놓은 놈이야. 그러면은 이때 유일한 공무원의 무기가 뭐다? 질질 끄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질질 끌지 못하게 며칠 이내 이렇게 못 박아놨다 그랬잖아요. 7일. 그래서 기독적 재량적 행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속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한 번 등록하면 어떻다? 계속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그래서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를 외워달라 그랬어요. 첫째로 뭐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해산의 특징은, 사망해산은 그 자체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아니다? 맞다. 사망해산하게 되면 등록 취소 시켜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은 등록이 취소되는 거야. 처분받아야 등록이 취소돼. 근데 사망해산은 등록 취소 처분이 있어야 등록이 없어져, 아니면 사망해산만으로 등록이 없어져. 자, 다시 한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에서 이중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록이 취소됐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록 취소 처분이 날아왔어요. 할 때, 이때는요 여러분들 언제 등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없어지는 거야.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등록 취소 사유 발생만으로 등록이 없어지는 것은, 그런데 이때는 요때 없어져, 요때 없어져. 사망만으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해산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 사망해산의 경우 법인 대표의 사망은 등록 취소 사유다 아니다?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 아니야. 그냥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폐업은 뭐야? 폐업이다? 그렇죠. 신고 안 하면 폐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이지 사유 발생만으로 등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게 등록의 영속등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등록은 뭐 허가, 인가, 등록 이런 것들이 다 지닌 의미가
금지의 해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랬어요. 어떤 성격? 금지한 거 풀어주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요? 금지하는 걸 풀어주는 것이지 등록하는 순간에 없던 새로운 권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금지가 풀리는 바람에 남들 금지됐는데 나는 풀려서 반사적 이익을 얻을 뿐이지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건 뭐라 그랬죠? 특허. 그래요. 시험에는 안 나와. 특허가 뭐 시험에 나올 리는 없잖아. 이것이 뭐다? 등록이 지니고 있는 법적 성격이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뤄야 될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요? 업무보증이요. 뭐라고? 자, 업무보증은 그 법적 성격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얘기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업무보증은 무슨 요건이다?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등록관청에 관해서는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지체 없이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등록관청 입장에서는 업무보증은 무슨 요건이다? 그러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라고 표현되는 게 중개사법에 몇 군데가 있나요? 일단요, 이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어디에 적혀있어? 업무보증에. 됐어요? 두 번째, 인장등록에. 어디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등록하여야 한다야. 거기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세 번째로 고용신고에 적혀 있어요. 어디에? 고용신고에 보면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고용신고 언제까지 한다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그래요. 인장등록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보증 언제?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개시 요건, 고용신고는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의 업무 개시 요건이야. 그러니까 그건 논할 필요 없고, 이게 업무 개시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보증 안 하면 뭐요? 인장등록 안 하면, 등록증 등 걸어놓지 않으면 업무 개시 요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증은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와 등록관청 입장에서 저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 설정 금액이 얼마? 1억 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둘 때마다 1억 원 이상 업무보증. 됐어요? 자, 그러나 저 업무보증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적에 무슨 요건이었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건으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업무보증, 그 다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적에 업무보증은 뭐였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교부 요건이었나요? 업무 개시 요건이었나요? 아니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었나요? 그래요. 그래서 업무보증 미리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댔어요. 기억나십니까? 일단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로는 분사무소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분사무소에서는요, 여러분들 거기 몇 페이지를 찾아보시냐면요, 95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찾았어요? 거기 신청인 제출 서류 2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 2번.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일부 해서 이게 있잖아.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 미리 여기 왜 등록 시에는 여기 등록 요건 여기 안 적혀 있잖아.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얘가 미리 업무 보증부터 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놔둬도 다 알게 될 텐데, 그죠? 괜히 제가 미리미리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어떻게 그냥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아닌지, 예,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믿어요. 예, 저는 신보다 여러분을 더 믿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업무 보증에 관련된 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업무 보증은 등록 시 미리 갖춰야 될 등록 요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무 보증은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선 업무를 하기 전엔 먼저 해놔야 돼. 이거 안 하면 등록이 취소돼. 그래서 업무 개시 요건이요. 그리고 등록관청 입장에서는 업무 보증을 해야만 등록증을 줘. 업무 보증 안 하면 등록증 안 줘. 업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야. 그래서 등록증 교부 요건이라는 거예요. 돼서요.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적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업무 보증부터 해놔야 돼. 신고 요건이라는 거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적에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업무 보증부터 해야 돼. 즉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다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요. 그 다음 업무 보증은요, 기본적으로 안 하고 중개업하면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였어요. 그리고 이 업무 보증은 나중에 개시 의무사항에서 보시면 조금 이따 할 거죠. 그 벽에다 걸어 놓는데 업무 보증 증서 걸어 놔야 돼. 개시사항이요. 그리고 거래계약서 써주게 되면, 즉 중개를 완성하게 되면 업무 보증 증서 사본도 같이 교부해야 돼. 그때는 조용히 교부한다 그랬어요? 떠들고 교부한다? 뭘 떠든다? 소금기, 교제지, 금액, 기간, 소금기를 이야기하면서 교부해야 된다. 안 하면 뭐였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였어요.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업무 보증과 연결시켜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시요. 이번에는 등록증 교부입니다. 뭐요? 자, 등록증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 등록증을 받으면 벽에다가 걸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개시 의무사항은 저 네 가지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시 의무사항이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런 거 실무교육 수료증 개시 의무사항 아니다. 그죠? 사업자 등록증 중개사법상 개시 의무사항 아니다. 우리가 이런 거 다뤘던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등록증, 업무보증 증서, 그 다음에 보수요율표 요 네 가지를 개시하는데, 사본, 정본, 그리고 자격증은요, 있는 대로 다 개시하라 그랬죠. 즉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개시하여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개시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누가 받는다? 그래도 개업공이 받는다. 저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칙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개시할 필요가 왜? 없어서. 그거였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등록증을 개시하는데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인 법인의 등록증 사본이라도 게시해야 된다. 신고필증 게시하면 된다.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을 게시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 업무보증 증서 사본 아니면 정본. 그래서 정본은 게시하고 사본은 어떻다? 교부하고 그거였어요. 그 다음 보수요율표 게시하는데 여러분들 이 보수요율표 여기에서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요율표에는 그 보수요율표에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기재하게 돼 있어. 주택이요 주택 외요. 자 주택 외의 중개보수는 0.9%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나는 0.7%까지 받겠다 하면 그 0.7%까지 받겠다는 걸 중개보수요율표에다가 어떠해? 그걸 적어놔야 돼요. 그거 적지 않으면 뭐요? 그것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거예요. 게시의무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게시의무상 등록증 교부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엔 뭐 한다? 게시한다. 됐어요? 이건 누구 입장이요? 개업공 입장이야. 근데 등록관청 입장에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는 거야. 뭐가 있게 되면? 등록증 교부가 있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야. 근데 다음 달 10일까지 그럼 협회 통보사항이 뭐냐가 또 시험 문제라는 거야. 첫 번째 뭐요? 각종 신고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등 신고, 그 다음에 고용 관계 종료 신고, 이런 각종 신고가 있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행정처분이 있었을 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이 하는 행정처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다? 등록 취소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개사법의 신고 이거 말고는 없는 거야. 자, 여러분들 여기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격증 교부가 있었을 때. OX. 자격증은 누가 줘? 여긴 등록관청이야. 그 다음에 여기 행정처분, 등록취소 업무정지인데 자격취소 자격정지라고 나와.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누가 해? 그렇죠. 여긴 등록관청이야. 그 다음에 중개사법의 각종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휴폐업 등 신고 적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사법상 신고다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다. 그래요. 중개사법 얘기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것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으로, 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의 특징은 뭐냐? 중개업에 뛰어든 인물들, 그 중개업 하는 사람들 군상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등록증 교부가 있게 되면 이제 일할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난 거야. 분사무소 설치가 늘으면 늘어난 거고, 이전하면 이쪽 동네는 없어지고 이쪽 동네는 생긴 거고, 휴업, 폐업하게 되면 휴업이나 업무정지하면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폐업이나 등록 취소를 하게 되면 사라지는 거고요. 고용하면 일할 사람 생기고 고용관계 종료가 되면 없어지고, 저런 것들이에요. 저것들을 다 모아서 저기 그러니까 이런 거요. 5월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있겠죠. 예? 여기 남양주시에 5월 한 달 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거 아니야. 이걸 다 모아서 6월 10일까지 누구한테? 협회에다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등록증 교부입니다. 그 다음 이게 못 따라오시나 봐. 등록증 재교부 문제를 다뤄야 돼요. 뭐요?
등록증 재교부는요, 여러분들, 이거요. 멸실훼손과 기재사항 변경이요. 뭐하고 뭐요? 그래요. 잃어버린 거 못 쓰게 됐을 때,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 시. 그런데 자격증 재교부는 뭐만 있었어? 기재사항 변경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자격증, 등록증 재교부 시에는 기존의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야. 기존의 등록증 없이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 된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등록증 65페이지인가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65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페이지인가? 맞네요. 65페이지. 자, 기재사항 변경. 거기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누구요? 성명이죠. 이름을 안 바뀐다고 가정하에. 거기 법인의 경우는 누구? 법인 대표 변경이요. 돼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뭐가 적혀요? 상호의 변경이요. 네 번째 칸에 뭐가 적혀요? 소재지 변경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재사항 변경이요. 인장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이라 해서 옆에 찍는다 그랬어. 그 옆에 보시면 변경인장 찍는 난 있죠? 그래서 인장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 원칙적으로 아니다. 문제는 두 번째 칸이라 그랬죠.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이 뭐요? 종별이야. 종별이 바뀔 적엔, 종별이 바뀔 적엔 등록증 재교부가 원칙이다. 등신 다시 하는 거다. 등록 신청을 다시 한다는 거요. 단, 세 번째 체크마크 됐던 사람이 몇 번째? 그러니까 누구야 그게? 부치기. 두 번째 체크마크로 바뀔 때. 두 번째 체크마크가 누구야? 그래요. 그러면서 네 번째 칸 뭐요? 소재지 변경이 없을 때. 이때만큼은 뭐다?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다. 자, 다시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원칙이면 뭘 다시? 등록 신청 다시야. 예외일 때 뭐야? 증 교부인데 이미 있으니까 뭐야? 증 재교부야. 그래서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종별 변경 등록 신청 다시. 그러니까 신이라고 대답하면 돼. 자, 여기면 신이야. 이거면 증. 여러분들 시킬 거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뭐 아니면 뭐라고 대답해? 신 아니면 증.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종별 변경. 신,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종별 변경. 신, 맞아요.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종별 변경. 신, 그래요. 부칙 개업공이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종별 변경. 그것만 증이라는 거요. 됐어요? 다시요. 부칙이 법인으로 바꾸거나 부칙이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도 등록 신청을 다시 하는 거야. 오로지 등록증 재교부,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 2번에 바뀔 때는 어떤 거? 부칙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의 종별 변경.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됐어요? 고개 드십시오. 여러분들 2교시에 해도 너무 많은 거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뭐가 남았을까 걱정돼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등록 통지해 줍니다. 며칠이네? 예, 7일 지나면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록 통지를 받으면 여기서 이미 개업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등록 통지를 받고 나서 여기서 업무보증합니다. 업무보증은 등록 신청 시 미리 갖추어야 될 등록 요건이 아니라 통지를 받고 나서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업무보증이 있게 되면 등록증을 교부해요. 그러니까 업무보증 안 하면 등록증을 안 줘. 그래서 업무보증은 등록증 교부 요건이요. 그리고 업무보증을 해야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증은 업무 개시 요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부분에서 공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그래요.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대법원 예규로 정한 수수료를 냈어요. 개인의 경우는 2만 원, 법인의 경우는 3만 원. 아, 그래요. 그런 이야기까지 했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가지고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그 등록 신청서의 두 번째 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보면 몇 개가 있더라? 2개. 등록증의 종별하고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체크마크 되는 건 몇 개야? 둘 중 안에 하나야. 공인중개사로 체크마크 되냐, 법인으로 체크마크 되냐에 따라 내가 갖춰야 될 등록 요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체크됐을 땐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확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격증 따가지고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 확보야. 근데 자격증 땄다, 확보증명서류 낸다, 공무원이 확인해 주는 거야. 실무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는 거요. 단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 전 얼마 이내. 단 내가 이미 일하던 사람이야. 소속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개업공으로 일하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거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땐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때는 안 받아도 된다. 그때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 입증서류를 제출할지 안 할지는 법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입증서류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적혀 있어요. 어쨌든 실무교육 그때는 안 받아도 된다요.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해요. 근데 그 사무소는 건축물대장이 기재된 사무소여야 되고, 이 건축물대장은 제출서류다? 확인하면 돼요, 공무원이. 단, 건축물대장 확보한, 건축물대장이 있는 그 건물을 내가 확보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그죠? 그 내가 사용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떻다? 제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도로 낼 필요? 그것이 개인의 문제라면,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조합일 것을 요구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조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입증하는 게 법인의 등기부등본이요. 근데 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한다. 제출서류 아니다. 그건 제출서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공무원이 어떻다? 확인한다. 그 다음, 대표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해. 그래서 요건 공무원이 어떻게 하더라? 확인하더라. 그 다음 임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요. 그래서 임사원 전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이다 아니면 공무원이 확인이다. 원칙 제출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도 받은 그 임사원 전원이 나중에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연수교육을 반드시 받는 거다. 안 받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는 임사원이라 할지라도 실무교육은 받지만 연수교육은 받지, 그런 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그 다음 사무소 확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다 아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 법인만 아니면 임사원 전원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 법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까지도 제출해야 되고, 외국 개인의 경우에는 그죠?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그게 이야기야. 그 다음에 아포스티 협약국가라는 건 뭐냐면 내외국인 평등 조항이야.
그 내외국인 평등조약이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들 조약이 있을 적엔 그 조약은요 특징이 뭐냐, 조약을 전체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서명하면 전체가 아니라 조약의 각 조문별로 사인을 해요. 뭐별로? 그러니까 2조 3항은 우리나라는 가입하고, 뭐 2조 4항은 보류하고, 2조 5항은 아예 우리 거부하고 하면서 조항별로다가 가입을 해요. 근데 그 아포스티 협약 조항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내외국인 평등 조항 중에서 관공서에서 처리하는 문서에 대한 평등 조약이 있는 거예요. 그 문서에 대한 평등 조약, 자, 내국인은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안 내고 외국인은 낸다라고 하면 내외국인 평등이 아니야. 그래서 아포스티 협약 우리는 거기에 가입을 했다는 거야. 그 조항에, 문서에 관한 조항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포스티 협약 국가 거기에 사인했던 그 나라 국민은 나는 아포스티 협약 국가 사람이오라는 거 입증하는 서류 내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결격 사유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조사한다는 거야?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얘기지. 공무원 영어 알아? 어쨌든 공무원이 직접. 그런 의미로 이게 여러분들 되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등록 통지요. 등록 통지를 받으면 이때부터 뭐다? 개업공이요. 그 다음에 등록 관청 어디라는 거요? 시장군수 구청장. 이때 구는 자치구 비자치구 다 포함. 그거라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등록인이 법적 성격. 자, 등록은 효력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그래요. 등록은 공무원의 재량행위다, 기속행위다. 기속행위다. 등록, 그리고 뭐 인가, 허가 이런 것들이 지닌 속성. 새로운 권리를 생기는 거다, 금지를 풀어주는 거다. 금지의 해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등록은 일신, 전속적이라서 양도되어 그 다음에 할 수 없다. 상속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등록은 영속성이 있어서 한 번 등록하면 어떻다? 계속가. 그죠? 언제까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그래서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까지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사망, 해산, 등록 취소, 처분, 그 다음에 폐업, 신고. 이런 것이 있기 전까지는 등록은 어떻다? 살아있다. 그것이 등록이 지닌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업무보증을 했어요. 업무보증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즉 업무보증은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업무 개시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등록관청 입장에선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등록증 교부요건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업무 개시요건에 해당하는 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 보증, 인장 등록, 등록증 등 개시. 근데 그 세 가지는 행정처분이 다 달라. 업무보증 안 하면 그래요. 인장 등록 없이 중개업하면, 그 다음에 등록증 등 걸어놓지 않으면 그 행정처분이 다르다.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업무보증 증서는 개시 의무사항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개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업무보증 증서 사본은 교부해야 됐어.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교부할 땐 조용히 한다. 소금기를 떠들면서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의 문제예요.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걸어놓는다. 그래서 개시 의무사항. 자격증, 등록증, 업무보증 증서, 수수료, 중개보수, 요율표. 그게 개시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고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더라.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상 이제는 외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한테 제가 믿고 넘어갔지만 등록증 교부가 있었을 때 각종 신고, 그 다음 등록 취소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그것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다. 그거였어요. 그 다음 등록증 재교부의 문제라는 거요. 등록증 재교부 공짜다, 돈 낸다. 그래요. 근데 자격증 재교부와 차이점은 자격증은 멸실 훼손만이야. 근데 여기는 멸실 훼손만이야. 기재사항 변경도 있어. 근데 문제는 그런 기재사항 변경 속에서 2번 종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기재사항이 바뀌었으니까 등록증 재교부 사유다, 아니면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될 문제다. 그래요. 다만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등록 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종별 변경 시만큼은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다. 그리고 인장의 변경은 등록증 재교부다. 아니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멸실회소연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의 차이점은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기존의 등록증을 근데 멸실회소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등록증 재교부 문제였어요. 됐어요? 다시 한번 해요? 징그럽죠? 자, 여러분들 끝난 거 아니에요?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될 뿐이지 끝난 건 아닙니다. 야, 여기서 조금 더 저기 해야 될 건 뭐냐면 양도대여 문제를 다시 한번 또 논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사칭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유사명칭에 관한 문제요 논하고, 그 다음에 무등록자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